자, 오늘 북한이 동경올림픽에 참가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자, 북으로서는 바이든 취임 이후에 이 북이 직접 미사일을 쏘아 올리면서 바이든을 떠보기도 했고, 또 남북 비핵화 사기쇼 시즌2를 다시 열어보겠다라는 뭉가리의 주장에 나름 기다려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현 시점에서 북이 받은 입장은 이것은 답이 조만간에 나오지 않는 거고 우리가 양보하지 않는 한은 답이 없다.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올림픽에 불참해버리고 그리고 문을 끌어 잠근 채 계속 미국을 위협하자. 이런 전략으로 돌아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뭉가리 정권이 평창 때처럼 동경올림픽을 한미일 여기에 북한을 집어넣어서 대땅트 분위기를 강화시켜가지고 한 건을 해보려는 문에 가련한 희망사항에 완전히 죄를 뿌려버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지난 주말에요. 청와대 발로 지난 토요일날 새벽부터 한미 정상회담이 4월 중에 열릴 것처럼 나왔습니다. 4월 7일이 선거고 이 사전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4월 3일 시점에서 정상회담이 4월 중에 열릴 것이다라는 희망감을 이렇게 불러일으켜서 문의 비핵화 사기 쇼가 향후 잘 굴러갈 것처럼 보이려고 노력했는데 미국 쪽에서는 누구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자면 청와대 안보실장 전 국정원장 서훈이가 미국의 지금 한미일 안보 책임자 회의에 가서 거기서 일본의 서가가 4월 16일에 워싱턴에 와서 바이든을 만나는데 우리는 6월 달에 이 G7 회의에 초청받아서 영국에 가야 되는데 그 전에 한번 서로 보지도 못하고 거기서 바이든하고 뭉가리가 처음 보는 거는 이게 모양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전에 빨리 가급적이면 4월 달 안에 좀 만나자. 이러니까 미국에서 언젠가 가능한 한 빨리 만나는 걸로 한번 날짜를 잡아보는데 코로나 등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으니까 협의를 하자라고 말한 내용을 한국 측에서 지금 그렇게 밖으로 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어디에도 한미 정상회담이 구체적 일정이 잡힌 게 없고 현재도 안 나오고 있다면 4월달 안에 만나는 것은 물 건너갔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지금 유엔이 최근에 이 북한에 대한 인도적 활동 지원조차도 이 김정은 체제에서 체제 유지용으로 가져가고 있다라는 유엔의 입장에 대해 유엔 민간단체의 인도주의 협력을 엄정 검토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북한이 나름 화가 났다 이거지요. 자, 그런데 미국 국무부가요, 오늘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의 인권 유린 기록과 더불어서 이것을 영원히 기록을 세세히 기재하고 보존하겠다. 가해자를 처벌하겠다라는 의지까지 내비쳤습니다. 그러니까 핵과 미사일을 공연히 만들어 가지고 세계를 협박하고 또 북한이 인권 유린을 아주 그냥 악랄하게 자행하면서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내국민에 대해서 인권을 유리한 부분에 대해서 유엔이 분명히 기록을 해서 나중에 이 책임자를 처벌하겠다. 역사적으로요. 자, 이거는 큰 의미가 있는 게 서독 정부도 동독이 베를린 장벽을 쌓고 그리고 서베를린으로 탈출하는 주민을 이렇게 발포 명령을 내리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29년 동안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까지 인권 침해 사례를 수집 보존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갖다가 추궁했죠. 북한의 최악의 인권 기록에 대해서 쭉 증거를 남겨뒀다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미국이 분명히 처벌하겠다. 지금 이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아침에 내용에 보면 바이든의 미국이 1, 2차 경기 부양책으로 4,400조를 투하해서 양날개로 지금 날아오르고 있다. 그래서 5월이면 미국인 70%가 접종을 하고 미국인들이 외출을 시작을 해서 소비가 급속도로 활성화되고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30% 접종을 했는데 5월이면 70%가 접종이 된다는 겁니다. 자, 나중에 어떻게 되든지 미국은 현재 이 세계 경제 부활을 주도하면서 미국의 접종자가 지금 1억이 넘었지만은 확진자가 6만 명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지금 세계의 리더 국가로서 지위를 회복하겠다. 중국과 관련해서 반도체 전쟁을 지금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중국과의 이 반도체 전쟁을 통해서 이 사이에 지금 삼성이 끼어 있죠. 무대응으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겠다. 바이든 행정부가 12일 날 삼성전자 관계자들을 백악관으로 초청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생산 시설 등 추가 투자 요청을 하고 그리고 반중 동맹 참여로 비춰질까봐 한국 정부도 전전긍긍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과 중국 블록 사이에서 반도체 전쟁이 지금 발생을 하고 미국이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청와대가 뒤늦게서 이제 기업들을 현장을 방문하고 난리인데요. 벌써 현대자동차에는 반도체 부족으로 지금 차량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와요. 미국의 이 반도체 싸움에 대한 주도는 백악관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은 기껏해야 산업부의 실장이 주도하고 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죠. 근데 한국이 저렇게 지금 애매하게 형식적 중립 내지는 친중 포지션을 취하면요. 이제 어느 시점에서 미국의 경고가 경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완전히 갈라서기 시작하면서요. 이 세계 중국에 기반을 둔 이 서플라이 체인 공급 사슬이라는 것이 이제 퇴화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생산 기지로 삼아서 이 선진국들이 디자인과 이 핵심 기술만을 개발해서 통합하는 그래 판매하는 부분은 이제 끝이 나고요. 지역 블록으로 이제 자기들과 맞는 나라들을 중심으로 경제도 블록화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반도체 등 주요 공산품을 자동차 배터리도 마찬가지고 의약품 같은 것들도 안보와 직결된다면서 견제에 나서고 중국도 국가안보 내세워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이런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한국이 이제 이 선택을 해야 될 상황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계속 미국과 중국 사이에 중간에 서서 가겠다라는 것은 이제 양쪽으로부터 보복을 받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한국과 비슷한 세계적 어떤 이 경제 강국들이 어떻게 합니까? 전부 중국에 집중되었던 이 공급 라인을 분산시켜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금 그러려고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결국 이 바이든 정부의 대중 공격은 점점 더 거세어질 수 있고요. 이것이 바이든 정권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요, 계속 지금처럼 쿼드를 거부하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 중립을 지킨다 이렇게 가게 되면요, 지금 한국이 매우 코너로 몰릴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 북한의 인권 문제를 지적하고 중국의 인권 문제를 지적하고 지적재산권 중국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요, 도덕적 우위에 서기 위한 일종의 공격의 명분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도덕적 우위를 통한 중국 압박이라는 측면에서는 겉으로는 중국과 싸우고 뒤로는 거래하는 트럼프보다 바이든이 훨씬 강경하지요. 그런데 한국이 이 쿼드에 참가하지 않고 계속 뒤로 빼기면요, 아마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매우 강한 보복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될 시점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이 북한 문제를 논의하기 싫은데 여기에 미국이 북한 문제는 뒤로 밀어버리고 답이 없는 거다. 저거는 방치하자. 그리고 해보려면 한번 해봐라. 이런 입장에서 문은 바이든을 만날 때마다 북한을 언급하고 북한과 중국을 의식해서 주한미군의 훈련도 끓이고 쿼드에 들어가지 않고 미국 주도의 중국 포위 전략에도 불참하면 그때는 미국이 최종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할 거다. 자, 그 시기가 오게 되면요, 그건 아마 문 정권이 붕괴되는 타이밍이 될 겁니다.